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모두가 한동훈 장관과 만나는 것을 무척 우상을 섬기고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무위원 수가 15명에서 30명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는 19개 부처의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관들 가운데서 오직 한동훈 장관만을 찾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한동훈 장관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아무튼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질의를 하든 엊그제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까지 비난인지 부러움인지 아무튼 그것까지도 화제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만나는 것이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주제가 정청래 의원이죠. 저는 정청래 의원에게 오매불망 그리고 언감생신이라는 두 단어 사자성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서 방송을 하는 도중에 대선 주자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혹이 불타지 않겠는가.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정청래가 무척 급해졌구나, 두려워졌구나. 이번 공천이고 이번에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저는 읽었습니다. 아주까리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 들어서 정청래가 부쩍 깐죽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인 서울 마포 을 지역,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이 마포 을 지역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 죽음의 지역이다라고 방어선을 쳐놓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공천을 받아놓고서 남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대선 주자 한동훈 정도가 나와야 제 의혹이 불타지 않겠는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청래가 무척 두렵고 초조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의 주가를 스스로 대선 주자 한동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기의 급을 상향적으로 올려놓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한동훈이 마포 쪽으로 오면은 게임은 끝난 것이다. 자기는 공천이고 뭐고 끝난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일단은 와라. 이거는 제가 듣기에는 바람 잡는 헛소리같이 들려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서울로 지역을 옮기겠다는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곳을 마지못해 버리고 당선이 안 될지도 모를 곳으로 가는 심정이 어떻겠는가. 원래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것은 자기의 아픈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험지든 사지든 간에 우선 자기부터 지역에서 공천을 받고서 남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이재명 앞에서 딸랑거리는 소리를 가장 제일 크게 하고 있으니 바로 옆자리 아니겠습니까?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그때 아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앞에서 춤도 아니고 무용이죠. 어린이들이 학예회 때 하는 그 무용을 열심히 춰가면서 아부도 충성을 했지만 결국은 김종인에게 공천을 못 받고 낙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이 누굽니까? 천하의 천재 이재명이 누굽니까? 돌아서면은 모른다. 나는 기억이 없다. 이런 말 한마디가 되면은 엊그제까지 충성하고 딸랑거리던 정청래도 공천이 확실하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아부 열심히 하면서 경계심을 놓지 말고 공천부터 받아놓고 험지든지 사지든지 말을 하십시오.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개인 신분으로 예술의 전당을 찾아갔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밀하게 악수도 나누고 인증샷도 찍는 것이 부쩍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습니까? 왜들 배가 아파서들 이렇게 난립니까?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 것, 그것이 개인 사생활인데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처럼 법카를 통해서 샌드위치를 32분을 샀습니까? 아니면은 초밥 10인분을 시켜 먹었습니까? 개인의 사생활인데 그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민주당 의원들 참으로 초조하고 불안한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러우면은 한동훈처럼 거리에 나가서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런 문제 갖고 거론하지도 말고 비아냥거리는 좁은 정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청래가 한동훈 장관에게 아주까리 기름을 먹어서 이렇게 깐죽거리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죠.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아주까리 기름을 정청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의원들이 아주까리 기름을 좋아서 단체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깐죽거리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피하다 방탄조끼에 마지막 카드로 뭘 썼습니까? 단식 카드를 썼습니다. 단식 카드. 그런데 때만 되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탄핵 소리를 꺼내듭니다. 탄핵을 꺼내듭니다. 아니 마트에 맡겨놓은 물건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은 찾아서 한번 쓰고 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탄핵 카드를 통해서 혹시 군부를 피워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재명은 1차 기각 판결은 받았지만은 재판은 시작된 것이 아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치 휴화산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휴화산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익표가 이 탄핵 카드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탄핵 소추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10월 국정감사 이후다. 여론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개딸들의 의견이겠죠. 개딸들의 바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중에는 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분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면서 양면 전략으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법원장 투표 앞서서 의원총회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는 절대 당론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별로 투표해도 부결이 확실하다. 당론으로 부결 결론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더니 투표 당일 바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거기까지가 홍익표의 모습입니다.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준
홍익표. 글쎄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이중 모습을 어쩌면은 이재명과 똑같이 닮아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고 탄핵하도 운운하고 있는데, 저는 강아지가 짖을 때는 두 가지 경우에 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주위가 불안하거나 두렵고 무서울 때에 정신없이 강아지는 짖어댑니다. 두 번째는 정말 미치도록 좋아할 때에 꼬리를 막 흔들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짖어댑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을 바라볼 때에 강아지가 짖는 이유 두 가지 다 좋아서도 짖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서 둘 다 해당되는 그런 짖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정말 한동훈 장관은 멋지죠. 늘씬하죠. 잘생겼습니다. 머리 또한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비상합니다. 도저히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미칠 정도로 미운 거죠. 한마디로 계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이 한동훈 장관이 계륵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상대방이긴 하지만은 좋아하기는 해야 하는데 좋아할 수도 없고 겉으로 나타낼 수도 없으니까 그저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익표가 생각하다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앞서서 이재명은 단식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단식 카드 또 홍익표의 탄핵 카드, 이것 법인 카드처럼 남용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